아마 많은 분들이 월 200은 받을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노후가 되면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최소 한 달 200만 원 정도는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실제로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니 기대했던 만큼 넉넉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마다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연금 월 200이라는 말은 어느새 은퇴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기대치처럼 굳어버린 듯해요. 막상 받는 금액이 그보다 적으면 좌절하고 의외로 더 많이 받으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놀라운 일이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왜 2월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전설처럼 굳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연금에서 흔히들 부부 기준으로 평균적인 소득 대체율을 만들면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자료나 개인연금 판매 시 연 300만 원만 부으면 나중에 월 200만 원씩 받는다는 식의 광고 문구 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자신이 가입한 연금 상품의 예상액이나 국민연금 추정치가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곤 해요. 물가는 오르는데 내가 받는 연금은 여전히 예상치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령 시점에는 수수료나 세금, 각종 이유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죠. 오늘은 그 현실적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퇴 준비 혹은 은퇴 후 삶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법한 시행착오와 실제 사례를 통해 얻은 깨달음,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팁까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1. 월 200이라는 기대가 만들어낸 허상. 먼저, 왜 우리는 은퇴 후 연금으로 월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거라는 환상을 갖게 되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한국에서 생활비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이기 때문이겠죠. 특히 오래전부터 각종 신문, 방송, 금융기관에서 마치 월 200이 표준 금액인 듯 자료를 내놓았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월 200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하겠다 하고 각인돼 버린 거예요. 문제는 막상 실제로 연금을 받아보면 세금이나 연금 수수료를 떼고 기대만큼의 연금펀드 수익이 나지 않거나 국민연금 산정 기준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빡빡해서 실제 수령액이 훨씬 적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어떤 통계나 평균치는 어디까지나 평균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평균치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으려면 안정적인 소득 구간과 꾸준한 납입 이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마저도 푸침이 있기 마련이죠. 남들은 은퇴 후 월 200만 원씩은 받는다는데 나도 당연히 그럴 거야 라고 믿었다가 실제로는 훨씬 적은 금액을 받아서 당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2. 은퇴 후 첫 연금 수령 사례 3가지.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사례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사례 A. 나는 국민연금 꽤 많이 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온 60대 초반의 김모 씨. 월 200만 원은 나오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직장 다닐 때 연봉이 낮지는 않았고 국민연금으로 받을 금액을 대충 계산했을 땐 18만 200만 원 정도가 지키더라는 공단 측 예상치도 받았다고 합니다. 현실 막상 수령 개시 시점이 되자 여러 변수가 작용했어요. 과거에 몇 년간 소득신고를 제대로 못했던 기간이 있었고 입사 초창기에는 일부 기간이 연금 납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죠. 게다가 물가 상승률과 연금 산정의 실제 반영률이 김 씨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결국 김 씨의 첫 연금 수령액은 월 150만 원 초반대에서 시작됐어요. 느낀 점 이 정도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도 기대했던 것보다 적으니까 첫 통장에 찍힌 날 살짝 당황했다고 해요. 이후 김 씨는 부득이하게 파트 마이너스 타임 형태로라도 일을 좀 더 이어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사례 B. 개인연금 붓느라 고생했는데 받을 때 보니 수수료가 많다. 상황 퇴직 5년 전부터 개인연금 보험을 적극적으로 들었던 박모 씨. 영업사원이 연금 개시 후에는 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는 기억이 선명했대요.
그래서 퇴직하고 딱 연금 개시를 해봤는데 현실 알고 보니 원금만큼을 채워넣기 위해 매달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 관리 운용 수수료가 빠져나가면서 실제 월 지급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200만 원은커녕 140만 원도 간신히 되더라는 거예요. 느낀 점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설마 내가 잘못 알았나 싶어서 계약서 다시 보고 따져봤지만 이미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확인하고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애초에 영업사원이 말할 땐 최대치만 강조했구나 하며 조금 늦게나마 깨닫게 됐다고 해요. 사례 씨 부부가 합쳐 월 200이면 된다고 했다는데 둘 다 각각 너무 적다. 상황 맞벌이로 25년 정도 일하다가 60대 중반에 함께 퇴직한 부부 정 씨와 최 씨. 둘 다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낸 이력은 있으니 부부 합산으로 월 200은 받을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상담 자료나 기사에서도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으면 대략 200만 원 이상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현실 남편은 직장생활 중간중간 이직이 있었고 아내는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서 납부액과 기간이 생각만큼 길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월 130만 원 정도, 아내는 5,060만 원 선에서 받게 된 거예요. 합쳐서 대략 180만 원. 부부 모두 처음엔 그래도 합치면 200은 넘겠지? 했는데 예상치보다 살짝 모자라네요. 느낀 점 완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혹시나 큰 병원비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이들과 상의해 보거나 또 다른 노후 대비책을 모색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 공감과 대안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렇게 실제로 연금을 처음 받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일 같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기도 합니다. 당장 내가 몇 년 뒤 혹은 몇 개월 뒤에 마주할 현실일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래도 내가 30년 넘게 일하면서 꼬박꼬박 보험료 내고 개인연금도 어느 정도 모았는데 왜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에 당황하셨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상황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현재까지 납부한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예상 수령액보다 실제로 적을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연금이라면 약관과 수수료 구조를 재점검. 이미 든 상품이라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 아직 가입 중이거나 바꿀 여지가 있다면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중도 인출이나 전환 시 불이익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영업사원이나 상담사는 종종 최대치만 강조하고 중간중간 빠져나가는 수수료나 관리 비용을 대수롭지 않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을 막연히 기대하지 말고 각자의 납부 이력부터 체크. 부부니까 합쳐서 어느 정도 나오겠지라고 단순 계산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각자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했고 납부 공백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세요. 부부가 함께 퇴직하는 경우 생각보다 소득 공백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나 파트타임, 엔잡 등 가외 수입 고려. 첫 연금을 받아보고 나서 이 금액으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미리 새로운 일거리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시니어가 할 수 있는 일자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근무 혹은 소자본, 창업 등 여러 경로를 탐색해 볼 수 있어요. 당장 전업으로 다시 뛰어들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달라집니다. 노후 의료비, 돌발 상황 대비책 마련. 연금만으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지출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실손보험, 간병보험 등이 필요하다면 미리 점검해보고 이 또한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다른 형태의 금융상품이나 사회복지 혜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마음가짐과 현실 점검의 중요성. 연금이라는 건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하고 마지막에 가서야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인생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완벽하게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방심했다가 실제 첫 수령액이 기대 이하로 나오면 당황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관할 일만은 아닙니다. 당장 연금이 조금 적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전부 내 노후 자금의 한계선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일할 수도 있고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른 일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원히 직장을 다닐 순 없을 테니 은퇴 전후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미리 확보해 두는 거예요. 특히 은퇴가 임박했거나 이미 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와서 어쩌겠어 하는 자포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을까? 를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60대 초중반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전혀 다른 분야로 제2의 커리어를 쌓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5. 결론 월 200만 믿지 말고 다양한 전략을 세우자. 정년이 사라지고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된 지금 은퇴 후 연금이 딱 월 200만 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게다가 그 200만 원이라는 금액마저도 많은 분들에게는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향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실제로 받아보면 한 달 200만 원은커녕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허탈해지기 십상이죠. 그러니 미리미리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금액이 현실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메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적금, 주식채권, 부동산 혹은 새로운 형태의 소득 창출까지 여러 경로를 다각적으로 보시고 만약 아직 은퇴 전이라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가능한 한 공백 없이 납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 후 첫 연금을 받고 나서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분들도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위 사례처럼 실제로 그 자리에서 현실을 체감한 뒤에 부동산 매물을 처분해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면서 투자 재원을 만들거나 집 일부를 홈쉐어링으로 운영해 작은 수입을 얻는 분들도 있고 퇴직 후 소자본 창업을 하며 프리랜서나 엔잡러로 제2의 길을 개척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본인이 건강하고 의지가 있다면 은퇴란 완전한 쉼이라기보단 내가 원해서 일하는 단계로서 새롭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월 200만 원이라는 기대치에 스스로를 묶어두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산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하고 비교를 시작하면 끝도 없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연금은 사람마다 가입 이력, 소득 수준, 납부 기간, 추가 연금 상품 여부 등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월 200이라는 숫자에 휘둘리지 말고 내 상황에 맞춰 냉정하게 따져보는 태도가 중요해요. 혹시 지금도 은퇴하면 연금으로 최소 월 200만 원은 나오겠지라고 막연히 믿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한 번쯤 구체적인 계산과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첫 연금을 받아보고 예상보다 적어서 당황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돌파구를 찾는 게 가능할까? 라는 열린 시각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은퇴라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 주변에서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게 맞는 새로운 인생 이막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연금은 도움을 주는 한 축일 뿐 전부를 책임져줄 마법 같은 수단은 아니라는 점만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은퇴 후에도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경제적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월 200이라더니 겨우 이거? 하고 놀랄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현실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은퇴 후 삶도 오히려 더 여유롭고 새로운 즐거움이 찾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